너무나도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일요일입니다. 그쵸? 네, 지금 뭐 벚꽃이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끝난대요. 그래서 지금 벚꽃을 많이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4월은 또 벚꽃의 달, 계좌도 또 빨갛게 만드는 달이지 않겠습니까? 주말간 나와줬었던 이슈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재료군들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나와줬었던 게 미국 IRA 세부 지침 발표가 조금 나와줬습니다. 중국 광물을 사용을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IRA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결론은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뭔가 엄청난 걸 뭐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측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대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풀린 게 좀 있다 보니까 미국도 한번 이렇게 좀 우리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제 외교적인 성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포인트는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 광물들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조립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이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안 바꿔도 된대요. 예, 이걸 안 바꿔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 다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IRA 나온 거에 아르헨티나랑 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는 얘기가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다른 국가에서 광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도 무리가 없다.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뭔가 기업들이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요일날 살짝 흔들림을 보여줬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이유와 근거가 있었었는데 그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어줬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충분히 그 우려감에 대한 해소로 인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미국 IRA 이슈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과연 앞으로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는 있습니다. 유럽판 IRA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아마 미국보다 강력한 치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번 이슈 이후로는 우후죽순 올라가는 2차전지 장세보다는 선별적으로 실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형성을 해둔 기업군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번 법안을 보면서 제일 수혜를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양극재랑 음극재를 이제 광물로 이제 명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물에 대해서는 이제 노이즈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 뭐 너무나 지금 뭐 LNF,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양극재 기업들은 뭐 크게 노이즈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오버슈팅을 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재료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최근에 로봇 같은 좀 같은 맥락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엄청나게 올라간 다음에 뭐 삼성이 막 뻑하고 빡빡 해가지고 더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들도 과연 이거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까 싶은 거고, 음극재는 말씀드리면 이제 대주전자재료, 뭐 MK전자 이런 친구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광물로 취급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은 나와주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모든 섹터의 사이클의 고점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좀 마지막 좀 활용 정점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뭐 월요일 날 보면 또 답이 나오니까. 그쵸.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차차 또 잘 극복해 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 한 가지를 더 가져왔는데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슈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네. 네, 이번 주 금요일인데 아마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 업황은 이제 바닥을 찍어줬습니다. 이제 턴어라운드 구간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닝 쇼크 발표가 아마 여태까지 주가를 눌러왔었던 악재의 좀 마지막 턴어라운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많은 반도체 기업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뭐 장기 투자자라면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는 것도 뭐 반도체가 특별히 좋다라고 해서 올라온다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님이나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나 이제 폭이 없다, 그대로 투자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스폿도 통과가 됐고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이제 바닥론이 슬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도 뭐 이런저런 호재들을 좀 붙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부진이 붙었었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장비 대여해주겠다, 1,000억 원어치 해주겠다,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기지개를 좀 더 필 수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뭐 어닝 쇼크가 이제 발표가 된다는 우려긴 한데, 주식이란 게 최악을 찍을 때 또 바닥 잡고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다 보니까 뭐 영향은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제가 과거에 이런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역배열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정말 좋지 않은 이 업황으로 움직여줬었던 기업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기업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업이 상한가를 가버렸었던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어닝 쇼크에 이런 상황인데 왜 상한가를 가지? 라고 했는데 그 특징주에 떴었던 그 뉴스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바닥을 찍어줬다라는 안도감의 상한가 달성이라는 사실 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실적이 좋은 놈들은 그만큼의 실적을 달성을 하지 못하면 컨센 대비 하회하면 어닝 쇼크로 주가가 폭락합니다. 근데 되려 이런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구간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어닝 쇼크가 나와줘도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뭐 금요일에 미국장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월요일 오전은 뭔가 좀 강하게 좀 치고 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나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대장급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좀 꾸준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두 개의 섹터가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였는데, 2차 전지는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수 있고, 반도체는 업황 전반적인 이제 저점을 탈피해 주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또 크게 관점 자체가 다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 섹터 안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이번 주는 사실 전 너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돈이 많아요. 확실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뭐 여러분들께서 다른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업황에 맞춘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이슈들, 겉절이 한 2개 정도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서울 모빌리티 쇼, 요거가 이제 좀 진행이 되는데, 저번 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길거든요.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뭐 참가 업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참가 기업들이 많아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도 있고, 뭐 포르쉐, 벤츠, 뭐 폭스바겐 등등 완성차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좀 상장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말고 좀 상장사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한 2여 개가 있긴 해요. 근데 약간 너무 좀 잡틱하다 해가지고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큼직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쌍용차.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평균 성장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4월 4일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거기 거래소에서 오케이 너네 이제 거래해도 되겠어라는 게 4월 4일 날 나옵니다. 이제 KG 그룹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그 뭐 거래가 재개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KG 그룹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아마 전국 단타 대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월화 안에 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IRA 설명드리면서
자동차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자율주행차 타고 놀랐대요. 런던 교통체증 다 피했다 이러면서 어쨌든 자율주행차도 자동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현대차에서 42-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그 기업에 조 단위를 투자를 할 것인지 너네 이거 맞니?에 대한 이제 공시가 나옵니다. 저번 주에 이제 LG 엔솔 관련해가지고 세아 메카닉스하고 LNF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였는데 보통 이게 장중에 잘 안 나오거든요. 재공시가. 그러면 이제 막 거의 막 장 끝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자동차들은 조금 투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 이제 말 그대로 겉절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관종상에 넣어놨다가 당일날 수급 들어오거나 변동성 보여주면 충분히 매매는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크게는 반도체 2차 전지 정도 보고 겉절이로는 모빌리티 쇼랑 뭐 자율주행 그리고 다 자동차네요. 겉절이가 살짝. 맞습니다. 쌍용차까지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튀는 거 말고는 이 안에서 좀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메인 재료 2가지하고 겉절이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한 주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성공한 투자하시고 무리한 배팅 하시지 마시고 여전히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는 매매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